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RI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CT를 이제 좀 다뤘죠.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랑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MRI와 CT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MRI는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MRI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를 갖는지, 그리고 이제 메디컬 이미징과 관련해서 MRI는 이제 어떠한 특징들을 갖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MR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MRI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름에 마그네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엑스레이나 아니면은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생체의 이제 단층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RI가 개발이 되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기존의 영상 촬영 방식들이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한 자기장을 활용을 하는 방식이 어떤가라고 해서 이제 MRI가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초기에는 뭐 NMR, CT라고 이제 했으나 지금은 이제 MRI가 국제적인 표준 용어니까 뭐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MRI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이제 연구자산 활용을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88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초전도형 MRI가 설치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제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MRI의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 많이 애를 썼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MRI가 상용화가 돼가지고 이거를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비라는 이제 물리학자가 37년에 이런 이제 핵 자기복명 신호가 이제 존재함을 보여가지고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수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풀셀이라는 이제 또 물리학자가 이제 이런 핵 자기복명 신호를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라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요 핵 자기 공명 신호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냈고, 이제 풀셀이라는 과학자는 이제 실제적으로 요 신호를 획득을 해서 이게 정말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물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물에서 이렇게 신호를 얻는데 이제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핵 자기공명 신호를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서 좀 나오겠지만, 요거를 이제 NMR 현상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이거와 관련된 T1, T2라는 상수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T1, T2도 MRI에서 사용되는 주요 상수이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이라는 이제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감도를 100배 이상 올렸어요. 이게 핵 자기공명이다 보니까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신호가 약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테뉴에이션을 좀 더 높여가지고 신호를 검출할 수 있게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 이제 좀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이 프레이 트랜스폼이 이제 메디컬 영상 쪽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의료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자체를 이제 분석하는 기법들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아예 그냥 엑스레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MRI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뭐 초음파도 그렇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다 신호를 이제 얻어내 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호에 대한 연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요새는 그냥 AI를 활용을 해서 영상에다가 직접 접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신호를 가지고도 분석하는 기법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와 영상을 같이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레졸루션 자체가 이제 0에서 255 정도를 이제 잘라내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스텝이 총 200,
56개의 스텝밖에 안 돼요. 근데 신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그널이다 보니까 이런 시그널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런 신호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과학자는 이제 뭐 단백질 구조의 결정을 이제 알아내는데 요 MRI를 이제 활용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 나오는 이런 2차원 단면으로 나타내는 방법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MRI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공로를 통해서 노벨 의학상을 이제 수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MRI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기존에 이제 단순하게 핵 자기 공명 그런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몸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시키다 보니까 웬만한 MRI 연구들은 대부분 노벨상을 이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RI가 요새 현대 시대에는 진짜로 이제 뭐 CT나 뭐 초음파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이 되지만 우리 몸을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구조를 이해를 하는데 MRI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MRI는 이제 무엇이냐라고 이제 보면은 MRI 영상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T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C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X선의 추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회절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반사 같은 문제점들이 있고 뼈나 뭐 이런 조직에 흡수가 돼서 신호가 약해지는 감쇄 같은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약간 블러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R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자기 신호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자유롭기도 하고요. 직진성이 매우 강할 뿐더러 우리 몸을 이제 완전히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들 때문에 MRI 자체가 해상력이 되게 좋습니다. 레졸루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RI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CT와 마찬가지로 이제 3D 영상을 획득을 할 수 있고요. 단면으로 잘라놓으면 이렇게 2D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든지 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장점 때문에 MRI가 요새 메디컬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MRI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이런 자석통에 들어가요. C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사람이 누워 있으면은 이런 이제 원통형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MRI도 이런 이제 원통형 구조의 튜브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진이 찍히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호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고주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체 부위에 있는 이제 수소 원자핵을 분명히 시켜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뭐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뭐 CH 뭐시기 해가지고 수소 원자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 원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수소 원자를 이제 공명을 시키고 요거를 이제 수소 원자가 이제 안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신호를 방출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핵 자기 공명 그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이제 받아가지고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차이를 다 분석을 해요. 이게 어느 화합물이랑 이제 붙어 있는지 아니면은 어느 장기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신호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신호의 차이를 이제 측정을 해서 재구성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랑 이제 좀 차이점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 몸의 단면을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면은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조영제가 이제 뭐 엄청 위급하진 않지만 부작용이 있는 게 뭐 100만 명 중에 0.9명이라 그랬나? 100만 명 중에 0.9명의 정도한테만 이제 되게 희귀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조영제가 어느 정도 사람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불쾌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속이 메스껍다거나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빈혈과 비슷한 그런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CT는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MRI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방사선이 노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좀 많기는 한데 요새는 이런 자기장이 인체에 무해하다
라는 리포트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MRI는 어떻게 보면 인체에 무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의 대조도가 매우 우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뭐 살과 비슷한 이런 연조직도 있고요. 혈관도 있는데 이런 이제 뼈와 이제 연부 조직에 대한 대조도가 매우 우수해가지고 MRI를 활용을 하면은 좀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CT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뭐 회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피치라든지 아니면은 요 어레이 사이의 간격들 이런 레졸루션이 이제 대부분이었다라면은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T1 같은 것도 있고요, T2 같은 것도 있고요. 촬영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시그널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어서 MRI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 몸의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RI 같은 경우에는 CT는 이제 뭐 누워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촬영하게 되면은 수직한 방향으로밖에 이제 촬영을 못 하거든요. 하지만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의의 방향으로도 이제 촬영이 가능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깨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뼈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특정한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잘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MRI는 촬영하는 시간이 매우 길어요.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촬영을 해봤지만 대충 한 뭐 길어봐야 5분 정도, 그리고 튜브에 들어가 있는 시간 있죠. 이 튜브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뭐 길어봐야 20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에 비해서 MRI는 이 높은 해상력을 얻기 위해서, 신호를 얻기 위해서 요 되게 긴 통이거든요. 긴 통 안에 되게 오랜 시간 있어야 돼요. 저도 MRI를 많이 찍어보긴 했었는데 MRI 찍을 때마다 보통 한 2에서 30분 정도는 이 안에서 있어야 되고,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소리가 꽤 크다 보니까 이게 폐쇄 공포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되게 이거 촬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천장을 봤을 때 진짜 그냥 무슨 플라스틱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되게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요런 C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 보니까 되게 잘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MRI는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촬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장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금속이 있으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몸속에 이제 그 금속이 있는 경우들도 있죠. 뭐 목걸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장에 이제 뭐 요 박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부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도 MRI 촬영이 어렵고요. 그래서 뭐 구형 심장 박동기라고 하죠. 근데 요런 이제 금속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 있다. 만약에 뭐 철심이 이런 우리 몸에 박혀 있다라고 하면은 MRI를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UGB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CT가 뭐 발열이 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RI는 그거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MRI를 촬영하는데 이제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데, 얘를 시켜주려면은 엑세실소를 그냥 들이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누출의 위험성, 그다음에 뭐 헬륨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 만약에 누출이 되면은 뭐 질식할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는 되게 고가의 장비이고 관리와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단을 하게 되면은, C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찍었을 때 한 10만 원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MRI는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6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CT가 장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MRI가 장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MRI의 단점들은 대부분 촬영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렵다라는 거고, 그 영상 자체의 퀄리티는 매우 좋다 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영상적인 측면에서는 MRI가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촬영하는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서 MRI를 찍기 어려우신 분들은 CT를 많이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CT 같은 경우에도 많이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CT 이런 촬영 장비들이 좀 있는데 MRI는 없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진짜로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진짜 시간이 급박한데 MRI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들여서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RI는 필요에 따라서 촬영하는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영상의 해상력 자체는 MRI가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뇌 촬영한 영상이에요.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제가 일부러 확대를 해서 이렇게 좀 흐려졌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 CT 자체가 촬영을 하면은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되게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그대로 투과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성질에 의해서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MRI가 좀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RI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 공명이라는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RI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수소 원자핵이 되게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있으면은 이제 얘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스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핀을 하는데 이제 회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핀을 하고 있는데 강한 자기장에 놓이면은 세차 운동이 발생을 해요. 세차 운동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이 뒤틀리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도 자전축이 있잖아요. 자전축에 의해서 계속 이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몇천 년에 한 번씩 회전축이 뒤틀려요. 그래서 자전축이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사계절이 바뀌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장에 놓이게 되면은 얘가 스핀 운동도 하고 있을 뿐더러 여기 세차 운동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차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요 신호를 얻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세차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세차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원자에게 고주파를 다시 가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고에너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엔탈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기준 에너지의 상태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런 세차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고주파를 받아도 에너지를 흡수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장에 걸려 있을 때는 세차 운동을 하면서 이때 고주파를 가하게 되면은 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고주파를 주는 거를 멈췄을 때 이 받은 에너지만큼 방출을 하면서 다시 안정된 상태로 내려가게 돼요. 모든 에너지 준위는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안정된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에너지만큼을 파동으로써 방출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주파를 끊으면은 수소 원자핵이 고에너지 준위 상태가 됐다가 다시 안정화된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서 어떤 특정한 파동을 방출을 하게 돼요. 즉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봤을 때 방출된 에너지가 이제 고주파와 똑같은 형태의 고주파를 방출하는 공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그대로 방출하니까 그 파동을 그대로 만들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하람다라고 해가지고 파장에 의해서 비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반비례였나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이제 파장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명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원자핵이 고유하게 방출되는 고주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컴퓨터로 영상화한 게 MRI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느냐 위치에 따라서 이 디텍터에서 검출하는 시그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이제 단계를 이제 거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가 이제 이렇게 돌면서 이게 축이 있어요. 근데 이 축이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이게 축이 바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는 크게 세차운동, 공명, 이완, 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차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 원자들이 뭐 그냥 랜덤하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벡터로 보면은 얘가 랜덤성이기 때문에 벡터들의 합을 보면은 이제 0벡터가 이제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개개인을 보게 되면은 그냥 무작위한 방향의 축을 가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180도 도는 이런 회전 운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너지를 이제 맞게 되면은 자기장에 걸린 태로 에너지를 맞게 되면은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제 공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성자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스핀을 계속하고 있어요. 회전 운동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 축의 방향은 이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임의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의의 방향의 스핀을 갖는 수소 원자들의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수소 원자들은 이제 세차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적인 이 회전 축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이제 세차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자기장의 강도가 일정을 할 때 같은 원자들은 서로 같은 이제 스핀 프리퀀시를 갖게 된다. 즉, 요 돌아가는 회전 운동의 이제 프리퀀시도 이제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주파를 넣어주게 되면은 얘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자기장 안에서 자화 상태에 있는 원자 핵들에 일정한 고주파들을 가해주게 되면은 핵들이 고주파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돼요. 이 수소 원자 핵이 에너지를 이제 외부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이 에너지를 그대로 이제 흡수를 하면서 에너지 준위가 처음에는 안정화된 상태였다가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면서 고주파를 걸어주면은 자기장과 이제 고주파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를 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의 상태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너지가 수소 원자 핵 내부에서 이제 변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룡 영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 90도 펄스를 이제 쪼여주게 되면은, 원자핵들은 이제 평균 자와는 이제 XY 평면상에서 똑같은 위상으로 이제 320도를 계속 돌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코히런스, 공명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고주파를 끊어주게 되면은, 요 코히런스 상태에서의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세기가 크게 되고, 요거를 이제 신호를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되었던 이 원자핵들, 아까 그 그림 있죠? 요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던 이런 상태에서 고주파를 끊게 되면은 이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화된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의 그 고주파를 끊게 되면은 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내부에 안정한 상태가 되고 여기 디텍터가 보이죠? 이 디텍터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게 에너지를 받아서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코이런스 상태에서 원자핵들이 방출하는 에너지파의 신호 강도는 이제 피크에 이르게 되고, 이 신호를 그대로 받아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공명 상태에서 있던 원자들은 핵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점차 각각의 위상을 갖게 되어 랜덤성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런스 상태에서의 상태가 무너지고 이제 다시 무작위한 엔트로피가 증가한 그런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물리화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소 원자핵이 이제 원래는 이런 축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장과 고주파를 걸어주게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얘를 끊게 되면은 다시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이게 어느 분자와 결합이 되어 있는지, 어느 장기의 위치에 있는지, 뎁스에 따라서 이 나오는 신호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영상화한 게 MRI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스핀을 가지면서 이제 빙글빙글 도는데, 우리의 몸은 이제 60에서 80%의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수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 이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방도 있고요. 얘네들은 대부분 탄수화물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수소 원자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이런 이제 식이 있죠. 그래서 얘도 탄수화물 이제 수소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NH3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이렇게 쭈르륵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소가 이제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은 수소 원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원자를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MRI를 촬영할 때 자기장과 고주파를 주어주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 곳곳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고주파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호들을 다시 받아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게 요 MRI 영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MRI에 사용하는 원자들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우리의 몸에는 대부분 수소 원자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를 사용을 해서 MRI에 영상이 되는 그런 신호를 얻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색 주변에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축을 기준으로 이제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장을 이렇게 띄게 돼요. 얘를 이제 핵스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에 이제 핵스핀으로 인해서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전자기학에 의하면은 전자의 움직임은 전류의 흐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장이 아이고 네 전기장이 이제 흐르고 있으면 전기예요. 전기장이 흐르고 있으면은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내죠. 자기장이 흐르고 있으면은 이제 전기장이 이제 흐르게 될 거예요. 이게 전자기 파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어요. 얘가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기장이 발생이 되게 오고 이에 따라서 자기장 또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의 핵스핀에 의해서도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자장의 방향과 이제 벡터를 이제 표현을 한 거를 핵자기 쌍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이 수소 원자에 대한 자기장의 방향이 있어요. 얘를 이제 핵자기 쌍극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양전하를 띤 수소핵은 스핀을 가지고 있어서 양전하가 수소핵을 중심으로 이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 방향의 수직되게 자기장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자기쌍극자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 원자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도는 방향에 수직하게 magnetic field가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를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차 운동은 이제 팽이를 이제 도는 것처럼 축이 도는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식을 보면은 이제 요 프리퀀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마그네틱 필드, 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이제 세차 운동의 주기가 많이 변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기장의 세기가 갈수록 이제 주파수도 이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상수예요. 상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주파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뭐 사인 뭐 이게 W0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요런 이제 내용들 안에 들어가 있는 주파수를 나타내는 상수죠. 그래서 이 주파수는 이 자기장에 비례를 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우리가 세차 주파수, 자기회전비,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요 핵자기 공명 쌍극자의 세기를 특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수소 원자들이 자기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핵 스핀의 배열이 이제 변화가 하게 돼요. 우리가 요거를 이 수소 원자의 순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해주지 않으면은 많은 핵들이 이제 랜덤하게 배치가 돼요.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핵스핀의 배열이 뭐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어요. 이 축들이 마구잡이로 발생을 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자기장 안에 외부 자기장 안에 놓여주게 되면은 요 자기장 방향대로 이제 스핀이 평행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였던 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 수소 원자들이 다시 재배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세기는 이 방향을 만약에 향하겠지만 이제 뭐 N극이고 S극이다라고 하면은 이 방향을 따르겠지만 이 안에서는 이제 이쪽이 좀 더 많을 뿐 어느 정도의 랜덤성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 자기장과 평행하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스핀을 이제 핵자기 쌍극자가 서로 상쇄해서 외부에서 볼 때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 합벡터를 여기는 순자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가 있어요. 이 고유 주파수에 해당하는 웨이브를 이 물질에다가 주어주게 되면은 이 웨이브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이거를 이제 공명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명 현상은 결국에는 에너지를 흡수를 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수소 원자들이 고주파 펄스를 맞으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고, 여기에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다가 고주파를 끊게 되면은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되면서 여기서 어떤 파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전자기파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X선, 감마선, 빛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이제 전자기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유명한 게 가시광선이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지만 요런 이제 마그네틱 필드 같은 경우에도 전자기파의 일종임이 이제 밝혀졌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자기 공명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주파수가 높은 그런 에너지 준위를 갖는 파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동과 이제 프리퀀시,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그냥 한번 참고를 해봤고요. 그래서 요 이완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고주파 펄스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 펄스를 끊으면은 이제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서 다시 낮은 에너지로 하면서 이 어떤 파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요거를 이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MRI 장치에서 이제 강한 자정 속에서 인체 같은 어떤 시료의 평행 상태의 고주파를 발사를 하면은 원자핵이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이제 바뀌게 돼요. 얘를 공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고주파 펄스를 끊으면은 높은 에너지의 원자핵들은 이 고주파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해요. 요거를 이제 이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릴렉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이완 시간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T1 이완 시간도 있고 T2 이완 시간도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T1, T2의 중에서도 이제 T2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원자핵이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디프레이징이라는 형태가 이제 되는데, 이때 에너지의 신호는 급격하게 이제 감소가 됩니다. 높은 에너지는 짧은 시간밖에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낮은 에너지로 감소를 하면서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오랜 시간 유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T2 이한 시간에서는 이때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고, 이때 XY 평면의 평균 자화가 디페이징이 되면서 처음에 37%까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내려오는데, 이때 처음에 이제 37%까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 T2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1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상태의 63%의 이제 평균 자화 방향의 이제 Z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1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T1 이미지하고 T2 이미지가 MRI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미지를 보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싶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그널, 어떤 시간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지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T1, T2 시간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조직에 따라서 T1 시간, T2 시간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 T1 시간이 매우 짧아지게 되고요. 복구하는 되게 빠른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3%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즉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데 되게 빠른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뭐 이런 180ms, 물 같은 경우에는 뭐 2500, 2.5초 정도가 이제 걸리죠. 그래서 요 신호가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신호를 다시 내보내가지고 얘를 특정 시간에 측정을 했을 때에는 많은 신호를 디텍터에서 검출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인텐시티가 매우 높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MRI 영상에서 어둡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각 지방 조직에 따라서 아니면은 우리 특정 조직에 따라서 이런 T1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뭐 카메라 노출을 길게 해서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촬영하는 시간을 이제 길게 했을 때 지방은 오랜 시간 높은 신호를 받게 되는 반면에 물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오랜 시간 동안 약한 신호를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호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호에 대한 세기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2 시간은 또 달라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느리기는 하지만 이제 T1에서 가장 빠른 근육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의 세기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중간 600ms가 보이죠? 근데 T2로 넘어오게 되면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신호의 세기가 이제 많이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육이 좀 더 어둡게 보이고 그다음에 물은 좀 희게 보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1과 T2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어떤 조직을 보고 싶냐에 따라서 두 개의 다른 시간대에 성질을 사용하게 되고 MRI 같은 경우에는 이런 T1이든지 T2든지 이런 파라미터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1 시간이 강조가 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흰색이 아까 뭐라 그랬죠? 네, 흰색이 이제 지방 부분이고 어두운 쪽으로 갈수록 이제 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T2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여기 지금 잘못 써있는데, 이게 T2예요. 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근육이 검은색으로 보이고 물이 이제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뭐 지방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뭐 근육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T1, T2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고 싶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여기 뇌수 이제 보이죠? 우리 척수 안에 있는 뇌수가 아니라 그 척수가 이제 지금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T1에서는 잘 안 보이는 반면에 T2에서는 좀 더 강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T1, T2를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특정한 부위가 어떻게 희게 보이느냐, 뭐가 T1 영상에서는 뭐가 흰색으로 보이고 T2 영상에서는 뭐가 검은색으로 보이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리학적인 성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MRI의 원리는 사실 잘 몰라도 되긴 하지만 이런 이제 T1, T2 영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희게 보이고 어떤 부분들이 검게 보이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프리프로세싱이라든지 뭐 AI를 접목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몸 조직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르게 이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몸들을 이제 다르게 특정한 부위를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T1이 강조된 부분, 뭐 T2가 강조된 영상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RI에는 되게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존재합니다. T1 시간, T2 시간, 그 다음에 인버전 타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퍼퓨전, 아니면은 디퓨전, 아니면은 케미컬 시프트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성질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이콘 파일을 까보면은 얘가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아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T1, T2 릴렉세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MRI 이미지의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1 스피는 어떻게 되고 T2 스피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T1, T2가 어떻게 시간적으로 달라지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백색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게 되고 30%까지 도달하는데 빠른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근데 뇌척수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좀 함유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T1 영상에서는 이게 조금 흰색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획득되는 이런 이미지의 인텐시티가 달라지게 돼요. 여기는 신호의 세기, 앰플리튜드가 되긴 할 텐데 우리가 이거를 이미지로 바꾸게 되면은 인텐시티로 바뀌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색깔이 조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다양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제 뭐 T1, T2 뭐 요런 이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MRI의 작동 메커니즘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영상 변수를 가지기 때문에 검사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근육 쪽을 좀 더 강조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T1, T2 중에 뭐 하나의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전처리 같은 거 이제 컴퓨테이셔널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turation Recovery Sequence라고 해가지고 90도 펄스를 일정 간격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발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CT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회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 계산 자체가 완벽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MR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시퀀스를 90도 간격으로 계속 발전을 이제 하다 보니까 리컨스트럭션 하기도 좀 더 편하고 좀 더 정밀한 해상도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짧은 시간 후에 신호 자유 감쇄를 통해서 코헤이런스에서 이제 디페이스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포착하는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자체가 우리 몸에 짧은 시간 내에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TR을 좀 조정을 해서 T1 이원 시간 또는 수소 원자핵 밀도가 강조된 영상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많은 거, 물이 진짜 많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강조된 영상까지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도 디그를 먼저 쏴요. 그래서 원자들의 평균 자화를 인버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물리학적인 내용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화학 쪽이 좀 가까울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수소 원자의 반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 감쇄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런 이제 인텐시티를 좀 더 대조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다이콘 파일을 까면은 다 어떤 파라미터들로 설정이 되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전처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메디컬 영상을 활용을 할 때 PNG를 쓰는 것보다는 다이콘 파일을 사용하는 긍정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피드 에코 시퀀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에코 신호를 활용을 해서 수소 원자핵에 대한 에코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대조를 뚜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이 MRI가 왜 좋느냐, 레졸루션이 결국에는 좋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전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CT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얻어서 그냥 인텐시티 차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T1, T2 시간 아니면은 이제 뭐 SR, 그 다음에 뭐 IR, 그 다음에 SE 요런 부분들을 이제 파라미터들이 다 디바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직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뭐 CT는 뭐 혈관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혈관의 조형제를 조사를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M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형제 따로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파라미터만 어떻게 좀 바꿔주게 되면은 혈관의 뚜렷한 영상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R과 CT 둘 다 이제 3차원적인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데 MR이 왜 더 좋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결국에 MR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조직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들 때문에 MR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E 방식이 약간 이게 물리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냥 그림적으로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R 촬영 장비는 CT랑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메인 자석이 있어가지고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그런 자석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지스턴티브 마그넷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좀 가변적인 자석이에요. 그래서 메인 자석하고 보조적인 자석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고주파를 발생시켜야지 수소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고주파 발생하는 그런 펄스 제너레이터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컨덕티브 마그넷이라고 해서 초전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초전도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MRI는 요새는 상용 초전도체가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온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액체 질소 아니면 액체 헬륨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요 MRI에 들어가는 슈퍼컨덕터를 이제 작동시킵니다. 예, 수소전도체 자석을 활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솔레노이드, 즉 전기선들이 감겨져 있어요. 전기장을 만들어내면 자기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뭐 하는 애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영상을 구성하는 위치를 지정해 주는 애예요. 그래서 요 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안 나타 있는데 요 특정한 이 ROI 같은 이런 영역들을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해가지고 요 코일의 전류를 이제 만들어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이 필드가 결국에는 우리가 MRI의 현재 단면을 촬영하는 파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RI는 결국에는 이 자기장들을 발생을 시켜서 한 번에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단 MRI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강조한 영상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CT로 폐 영상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폐도 보고 싶고 혈관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폐를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조영제를 주사를 해서 혈관을 또 한 번 찍습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촬영을 해야 돼요. 하지만 MR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파라미터로 솎아내기만 하면은 전 처리를 하게 되면은 프리프로세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런 대조도가 뛰어난 영상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CT도 촬영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준비 시간이 좀 걸려요. 엑스레이는 이제 한 번 찍고 뭐 자세 바꾸고 찍고 또 자세 바꾸고 찍고 뭐 필름 판도 바꿔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CT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촬영하는 방식이지만 조영제가 들어가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MR은 더 길어요. 얘가 촬영하는데 마그넷이 돌면서 막 이렇게 영상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MRI가 촬영하는 데는 오래 걸린다. 다만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는 데에는 크나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의 장점은 일단 인체에 무해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CT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방사선의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 및 영유아한테 조금 크리티컬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MRI는 그런 영향도가 있다는 논문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없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MRI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여러 영상의 단면과 뭐 3차원 영상들을 얻어낼 수 있다. 고해상도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 단층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영상, 뭐 뇌혈관 영상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코일들을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합니다. 다만 MRI 촬영을 할 때에는 강한 자기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자기기들이 고장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금속이 있다라고 하면 촬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것만 빼면은 우리가 MR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해서 뭐 잘 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MR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머리 바깥 부분에 보이는 게 이제 뇌 백질이고 안쪽 부분에 보이는 게 이제 뇌 회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개골 같은 경우에도 얇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맞춰 가지고 PNG 파일이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다이콘 파일이 있으면 특히나 MR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들을 직접 조절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가슴 단면, 복부 단면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MR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T1 영상이구나, T2 영상이구나를 아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아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구나 아니면은 종양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메디컬 AI를 영상을 배울 때에도 결국에는 이 메디컬 AI를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하는데 뭐 그냥 정답을 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정답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얘가 정확하게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구나, 어떻게 촬영되었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아셔야지 의료 영상 분석 또한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MRI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MR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장점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단점과 관련된 부분들은 영상 측면에서는 없어요. 다만 촬영할 때에 드는 단점들이 꽤 많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 영상, MR 영상 이렇게 좀 많이 다뤄봤는데 뭐 이런 차이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이미지 분석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같이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